금천교를 건너면 서울역사박물관이 있고 그 앞에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온다는 해치상이 있는데요. 오늘도 해돌이와 해순이가 반겨주네요. 한양은 서울의 옛 이름인데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도읍을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한양에 정하고 유교 이념에 바탕하여 도시를 건설하였다고 하네요. 광화문 앞 육조거리 오른편에는 의정부를 비롯한 이조, 한성부, 호조가, 왼편에는 예조, 사헌부, 병조 등이 지어졌지요. 당시 육조거리는 한양의 핵심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자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리였는데요. 현재의 광화문에서 세종로에 이르는 거리랍니다. 임진왜란 후에 한양은 참혹했답니다. 경복궁은 건춘문과 영춘문만 남고 모두 소실되고 피난처에서 돌아온 선조는 거처할 곳이 없어 월산대군의 집을 빌려 생활해야 했답니다. 의정부는 조선시대에 문무백관을 통솔하고 정치를 총괄하던 최고의 행정기관이었죠. 호조에는 경비사, 회계사, 판적사가 있는데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만큼 청렴이 요구되는 관청으로 연못에 불염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연꽃처럼 청렴하게 일하자는 각오를 다졌다고 하네요. 사헌부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이나 분쟁을 임금한테 직소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었죠.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은 폐허가 되었지만 영조는 과거 시험을 경복궁에서 치렀는데요. 태조의 업적을 기리고 중흥의 의미를 새기기 위함이었죠. 관원들은 관복을 입고 사모관대를 하고 묘시부터 유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6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근무를 했다는데요. 1706년 종 7품 장학원 직장의 녹봉은 쌀 13두, 황두 6두였다네요. 관원들은 같은 관청에 근무하는 관원들끼리 또는 동갑내기들끼리 갖는 친목계가 있었답니다. 관청에 있는 연못은 업무에 지친 관리들의 휴식 공간이자 관청의 화재 시 소방용 물로 활용하기 위한 물 저장고였다네요. 영조는 검소한 임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제위기간 중 금주령을 많이 내렸다는군요. 기로소는 조선시대에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과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설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많았답니다. 호랑이는 사람도 해치는데요. 나라에 큰일을 할 사람은 호랑이도 알아보고 목적지까지 등에 태워 모셔다 주었다 하지요. 그래서 호랑이는 두려워하면서도
신성시했는데요. 호랑이를 타고 있는 영웅상과 호랑이 발톱 놀이개랍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려들고 시전상인과 난전상인, 책사와 서화사들이 활발하게 상업을 하면서 한양은 상업도시로 변모하게 되지요. 한양의 북쪽에는 궁궐과 관청이, 남쪽에는 일반 관청과 군영이 있어 거기에 맞추어 마을이 형성되었답니다. 장충단은 대한제국의 현충원으로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 시해당할 때 일본인을 물리치다가 순국한 충신열사를 추모하는 제사를 모시던 곳인데요. 일제는 우리의 궁궐을 훼손하고 옮겨다가 이토 히로부미의 사당을 지었다네요. 경희궁의 흥화문을 사당의 정문으로, 경복궁의 선원전을 요사체로, 대한제국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한 환구단 석고전을 사당의 종각으로 사용하고 장충단은 장충단 공원으로 이름까지 바꾸었다네요. 최근에도 조선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고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요. 이 사진들은 궁궐 복원 자료들인데요. 일제가 훼손한 우리의 궁궐 복원은 아직도 진행 중이랍니다. 이 철거 부재들은 일본이 경복궁을 훼손하고 경복궁에 세웠던 조선 총독부를 철거한 부재들이랍니다. 도시학자들은 한양은 계획된 도시였다고 하지요. 외침에 시달리던 한양이 전란에 시달리며 전차시대를 거치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는 서울이 되었답니다. 현재의 서울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얼굴을 할까요?